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7일이기 때문에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월 3일에, 1월 3일에 정부 R&D, 부처별 합동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후 13시부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 산자부,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어, 관련이 있는 이제 중기부. 그래서 정부 부처 합동 설명회가 1월 3일부터 있으니까요. 3일 동안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이제 기업들은 꼭 이 정부 부처별 합동 설명회를 꼭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꼭 들어보시고 2023년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사실은 뭐 평가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제가 이제 평가표를 공통 서식입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자, 평가표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사업 목적 및 세부 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인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아이템인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 성장 기반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볼게요. 기술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목표, 개발 방법, 개발 기간,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자금 집행 계획의 적절성,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우리 서면 평가 항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서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15점, 15점, 10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러한 부분들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아이템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치시면은 당연히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되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그죠? 예, 그 다음에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성장 기반.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능성 식품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HMR 제품, 건강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반려동물 식품 쭉 다 나와 있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예. 보면 자, 이 중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HMR 제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가정 간편식이겠죠? 한번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들어가 봅니다. 자, 다운을 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 간편식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HMR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가정 간편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조리하는 레시피,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는 기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구, 그 다음에 이 가정 간편식에 대한 포장, 예를 들면은 이제 친환경 포장이라고 되겠습니다. 친환경 포장, 그 다음에 이 HMR, 뭐, 해동, 뭐 판매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HMR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HMR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부 과제를 지원을 했을 때 가정 간편식 HMR 제품과 관련된 과제 제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세부 과제명도 그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가정 간편식을 만드는 기계 설비 혹은 또 레시피 혹은 포장 혹은 배송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 HMR의 세부 과제로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HMR과 정부가 생각하는 HMR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뭐 1357에 전화하면 모르겠죠.
그렇다고 이게 뭐 학교 선생님처럼 스승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다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있는 전략 제품 현황 분석, 자, 요 부분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내려가 볼게요. 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HMR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 내 소비를 위해서, 가정 외에서 완전 반조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바로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부여된 음식으로 정의한다. 이거 뭐 백과사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HMR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라고 제시하기 전에 정의 및 범위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 현황 및 전망 보시면은 나와 있죠.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138억 원, 4,800만 달러에서 연평균 몇 프로 성장했다? 예, 3.7%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산업 및 특징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기술.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템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 간편식 제품 안에 세부 과제로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조 방법이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럼 뭐 레시피라든지 제조를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키징이 들어갑니다. 보자. 우리 햇반 용기 아시죠? 햇반 용기가 산소 차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EVOH 필름을 써요. 어느 나라 겁니까? 일본 거예요. 전량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EVOH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 용기 개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과제를 넣어도 되죠. 예를 들면은 EVOH 필름이다. 이게 필름 분야에 넣어도 되고 소부장 분야에 넣어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점 접착제 부분에 넣어도 될 거고 코팅 부분에 들어가도 될 거예요. 하지만 자 패키징에 들어가고 포장 용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EVOH 필름을 대체하는 HMR 포장 용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HMR 제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부 과제를. 이해되셨나요? 네. 식품의 물성 유지다. 그 다음에 고령식 즉석 조리식품이다. 즉석 조리법이다. 가열 냉동 간편식 제조 방법이다. 제조도 되고 포장 용기도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징도 되고 요 부분들은 다 HMR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서 대응이 필요해서 HMR 제품이라는 게 세부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중소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간편식 시장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제는 산학연 콜라보 과제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부 욕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기술조사가 상당히 잘 돼 있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정의를 일단, 아까 이제 개요고요.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쭉 내려놨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특허나 기존의 기술개발 과정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필요성 나와 있죠. 근데 사업계획서 안에 아까 보시면 필요성에 대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는 여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있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사업계획서 안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자, 후방산업, 전방산업 다 나눠놨어요. 물론 내가 시장 조사를 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정의 나와 있고 품목 나와 있고 자 산업 분석 나와 있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술의 격차도 나와 있어요. 일본 HMI 시장 나와 있고, 그죠? 한번 쭉 보세요. 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음, 꺼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나와 있고, 쭉 보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운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국 HMI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HMI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내려보실게요. 네. 자, 시장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시장 규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연평균 3.7% 성장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시장 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업 계획서 쓸 때 실제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시장 동향 참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부분에 있어서 요것을 참고했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시장 조사 나와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국내 시장 조사 나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동향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기술 격차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 우리의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로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생태계, 그 다음에 기존 해외 플레이어 동향, 기존 특허, 그 다음에 종래 기술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을 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쭉 내려와 볼게요. 음, 자, 산학연 콜라보가 좋다 그랬고, 기존에 했던 선행연구 사례.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있지만 이미 조사된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선행 기술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독창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짱. 자, 기존 특허. 그러면 기존 특허가 있고, 이 특허가 있을 것이고, 차이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여기서 있겠죠. 자, 자, 특허 동향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실제 이렇게 들어와서 자, 가정 간편식 제품 HMR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주요 특허 리스트 다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기존의 특허와 비교해서 어떤 특허를 또 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기술 개발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자, 기술에서 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정부의 요구 사항이겠죠. 그럼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라 그러면 정부가 개발하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요, 본인 돈으로 하세요.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빌리시거나. 이 정부 R&D 과제는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하라는 거를 수행하고 정부가 관심 있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이해되셨나요? 거기에다가 1차년도 목표, 아까 연차별 목표 있었잖아요. 2차년도 목표, 그 다음에 3차년도 목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연계 R&D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자, 어떤 R&D를 통해서 자, 요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까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다시 제가 만들어 놓은 PT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의 화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목적 및, 자, 빨간 걸로 제가 해볼게요. 사업 목적 및, 자, 세부 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확인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죠?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필요성. 자, 나와 있었죠? 자, 차별성. 자, 기존의 해외 플레이어 동향, 국내 플레이어의 동향, 기존의 개발 기술들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확인하셨죠? 목표, 방법, 자, 기간,
2년차 과제, 1년차 과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 회피, 요것도 나와 있었죠. 왜냐면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국가별로 다 나와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별로 어떤 특허를 냈느냐를 또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시장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몇 프로를 차지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기술 격차는 아까 기술 격차 나와 있었잖아요. 일본과의 기술 격차, 미국과의 기술 격차, 유럽과의 기술 격차.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바탕이 된다? 예,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R&D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 짧게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 어떻게 아이템을 잡고, 어떻게 개발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27일이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요. 예,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잘 활용하셔서 내년 2023년도 R&D 도전에 성공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